중국 상하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던 장밍슈에는 자신의 SNS 팔로워들에게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국이 없으면 한국은 망한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그들의 현실을 직접 보여드리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중국인들 앞에서 굽신거리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라며 얄팍한 웃음을 지었죠.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방송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망신으로 기록될 거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만에 가득 찬 중국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맛본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놀라운 모습과 그것을 깨달은 중국 인플루언서의 충격적인 반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상하이에서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던 장밍슈에는 2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녀는 주로 명품 하울과 호화로운 식사를 자랑하는 콘텐츠로 유명세를 탔는데요. 특히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죠. 한국에 가서 돈을 펑펑 쓰며 VIP 대접을 받는 모습을 라이브로 방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출발하기 전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한국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서 비굴한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친구 왕웨이와 리윈을 데리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첫 번째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공항의 모습에 놀란 그녀는 라이브 방송을 꺼버렸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맞이하게 될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나온 장밍슈에는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다시 켜며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공항이야 당연히 이 정도죠. 이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중국에서는 당연했던 경적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도로는 깨끗했고 운전자들은 질서정연하게 차선을 지켰죠. 아마도 지금은 한산한 시간대인가 봐요. 친구 왕웨이가 말했지만 리위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강남의 한 럭셔리 호텔에 도착한 그들은 체크인을 위해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장밍슈에는 라이브 방송을 하며 당당하게 말했죠. 자, 이제 우리가 VIP라는 걸 보여줄 차례예요. 저희는 중국에서 온 특별 고객입니다.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부탁드려요. 그녀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은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친절한 미소로 응대할 뿐이었죠. 죄송하지만 스위트룸은 현재 예약이 다 찼습니다. 다른 객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차분한 답변에 장밍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중국에서 몇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녀가 소리를 높이자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객님, 저희 호텔은 모든 고객님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객실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일반 객실을 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죠.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밍슈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중국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VIP라고 하면 다들 특별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녀의 말에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미리 예약해둔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라이브 방송을 다시 시작해볼까요? 레스토랑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과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테이블마다 앉아있는 손님들의 세련된 매너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세 사람은 여전히 VIP 대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예약된 일반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했고 특별석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죠. 장밍슈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때 옆 테이블에서 벌어진 광경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이 자리를 뜨면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인 손님이 즉시 주워서 돌려주었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보상이나 과시도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말이죠.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 문화적 차이에 당황했지만 곧 더 큰 놀라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맛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서비스와 주변 손님들의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고급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계적인 서비스나 과시적인 손님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다음날 그들은 강남의 명품 거리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VIP 대우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상황은 레스토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품 매장의 직원들은 정중하고 친절했지만 과도한 아부나 특별 대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과한 요구에 다른 손님들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거리를 걷던 중 그들은 또 한 번 한국의 시민의식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즉시 달려가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직장인부터 학생, 외국인 관광객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걱정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장밍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거리의 쓰레기통 앞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고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보행자를 우선으로 배려했습니다. 심지어 늦은 밤거리에서도 취객들의 고성방가나 무질서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호텔 근처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중국의 편의점은 대부분 어둡고 좁은 데다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기에 그들은 한국의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매장과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24시간 즐길 수 있는 즉석식품의 퀄리티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습니다. 특히 장밍슈에는 편의점 음식을 먹기 위해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혼자 늦은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여성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편의점 주변은 밝고 안전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때때로 순찰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모여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은 항상 붐비고 시끄러웠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노약자석은 자발적으로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본 풍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노선도와 안내문이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은 고급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고 역사 내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명동에 도착한 그들은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중에도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당가에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목격할 수 있었는데 손님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새치기도 가능하고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유명 연예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가는 더욱 붐볐지만 어수선하거나 혼잡스러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각자 질서 있게 식사를 즐겼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떠나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한국의 카페 문화를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카페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처럼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서비스는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둔 채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음료를 주문하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물건을 도난당할 위험이 있었기에 장밍슈에는 이런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그들도 작은 가방 하나를 자리에 놓고 주문을 하러 갔습니다. 10분 정도가 지나 돌아왔을 때
가방은 처음 놓았던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매장 한켠에서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회사원들이 업무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거나 타인을 방해하지 않았고, 각자의 공간을 서로 배려하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그들은 근처 대형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점 내부는 거대한 도서관처럼 조용했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진열된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독서 공간이었습니다. 책을 고르던 중 장밍쉬에는 우연히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식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책을 펼쳐보았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한국이 겪어온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준법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 의지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는 설명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서점을 나온 후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느낀 한국의 모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밍쉬에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연인들은 자전거를 타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청소 문화였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도록 알아서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흔적 없이 깨끗이 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공장소를 내 집처럼 아끼고 관리하는 시민의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한강변에 앉아 야경을 구경하던 중 옆자리에 젊은 부부가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저귀를 갈아준 후 사용한 기저귀를 깔끔하게 밀봉해 전용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강공원은 더욱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질서와 배려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없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밍쉬에는 자신의 SNS에 올렸던 오만한 글들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비하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말없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밤, 그들은 호텔 근처 포장마차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였지만 위생 상태는 깔끔했고, 사장님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난 후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장밍쉬에는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그들은 마지막으로 대형 면세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중국인 전용 계산대 앞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직원과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 관광객이 구매한 명품 가방에 약간의 흠집이 있다며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고, 이미 포장을 뜯은 제품이라 교환이 어렵다는 직원의 설명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직원들은 끝까지 정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장밍쉬에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도 저렇게 거만한 태도로 한국 사람들을 대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고객이 자신의 차례를 양보하며 그 중국인 관광객에게 괜찮으시다면 제 물건과 교환하시겠어요?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순간 면세점 안은 조용해졌고 중국인 관광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장밍쉬에는 충동적으로 자신의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중국 팔로워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비난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해본 중국인들은 그녀의 말에 강하게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본 것들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성숙한 문화입니다. 장밍슈의 이 마지막 방송은 중국 SNS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만에 빠진 우리의 모습,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많은 중국인들이 그녀의 변화된 시각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귀국 후 장밍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시적인 사치품 리뷰나 허영심 가득한 콘텐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배운 시민의식과 문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새로운 영상이 중국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받은 팔로워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개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후 상하이의 한 쇼핑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밍슈의 팔로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성숙한 시민의식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까지 한국에서 배운 문화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중국 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 운동이 다른 도시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밍슈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그녀의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으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밍슈의 솔직한 반성과 변화의 모습에 감동받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양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중 양국에서 동시에 방영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이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1년 후 장밍슈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배우는 시민의식 운동이 자발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장소 청소에 참여하고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확산되었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VIP 대우를 요구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대신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장밍슈는 이제 양국의 문화교류 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새로운 문화적 발견들을 공유하고 중국 청년들에게 진정한 선진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시작한 작은 실천 운동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소리 줄이기, 줄 서서 기다리기, 분리수거, 실천하기 등 간단하지만 중요한 생활 습관들이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SNS 채널은 이제 단순한 개인 방송이 아닌 양국 문화 교류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문화를 배우려는 중국인들과 중국의 변화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진 한국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장밍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모습들이 사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문화라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